새벽 4시 엄마의 발소리에 잠이 깼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명절 아침이면 늘 듣던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부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썰고 있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30해를 명절마다 해온 일이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내가 부르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지훈아, 왜 안 자? 아직 4시야. 엄마 혼자 힘든데 어떻게 자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너는 자. 나는 엄마 옆에 섰다. 도마 위에 무채, 당근채, 미나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 부칠 반죽, 나물 무칠 재료, 탕국 끓일 고기까지 20가지는 넘어 보이는 제사 음식 재료들이 싱크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할머니는요? 자고 계시지. 나이 드셨으니까 푹 쉬셔야지. 엄마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엄마의 손을 봤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니까 겨울마다 손이 트고 갈라졌다. 엄마, 손 좀 봐요. 또 텄잖아요. 괜찮아. 제사 끝나고 핸드크림 바르면 돼. 엄마는 다시 배추를 썰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엄마를 지켜봤다. 30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댁 제사를 지내온 엄마였다.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남편분 기일, 명절 차례. 1년에 최소 5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엄마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는 단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었다. 외삼촌이 전담했다. 엄마는 멀리서 절만 올렸다.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가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외삼촌 이름이 떴다. 오빠, 왜 이렇게 새벽에?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나는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다. 알았어. 곧 갈게. 엄마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이. 교통사고. 엄마의 목소리가 잠겼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중환자실이래. 의식이 없대.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몸이 떨렸다. 작고 야윈 몸이었다. 엄마, 지금 병원 가야죠. 아니야. 제사 준비 다 해놓고 가야지. 할머니 화내시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예요? 삼촌이 위급한데. 괜찮아. 삼촌 부인이 있으니까. 나는 제사나 잘 차려야지. 엄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다. 무가 삐뚤어지게 잘렸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안 돼요. 엄마가 왜 이래요? 삼촌 병원 가야죠. 지훈아, 너는 몰라. 시집이란 게 원래 그래. 원래 뭐가 그래요? 친오빠가 죽어가는데 제사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는 울음이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울지 마요. 나도 가고 싶어. 오빠 보고 싶어.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을 열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할머니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제 오빠가 사고를 당해서요.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제사는 오후에 돌아와서 마저 준비할게요. 친정일로 제사를 망치겠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제발이요. 오빠가 위급해요. 위급하면 오빠 처자식들이 가면 되지. 시집간 내가 왜 가?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도 딸이잖아요.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외삼촌이 위급한데 병원도 못 가게 하시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시댁이야.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할머니는 단호했다. 엄마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30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댁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친정 제사는 한 번도 못 지내게 하시면서 외삼촌 병문안도 못 가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감히 어른한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할머니는 엄마를 쳐다봤다. 미라야, 내 딸 교육 이게 뭐냐?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는 소리가 컸다. 엄마가 다시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배추를 썰기 시작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도마를 적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엄마의 뒷모습을 찍었다. 흔들리는 어깨, 떨리는 손, 도마에 떨어지는 눈물방울. 이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평생 참아온 이 모습을, 할머니의 부당한 명령을, 이 집안의 뒤틀린 전통을.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엄마가 돌아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봤다. 지훈아, 아무것도 하지 마. 참는 게 최선이야. 아니에요. 이건 참으면 안 돼요.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명절 아침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부엌은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제사를 마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갤러리에는 새벽에 찍은 엄마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흔들리는 어깨, 도마에 떨어지는 눈물, 떨리는 손. 이건 누군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SNS 앱을 열었다. 팔로워가 15,000명 정도 되는 내 계정이었다. 평소에 페미니즘, 직장 내 성차별, 사회 이슈 같은 걸 올리곤 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정말 올려도 될까? 가족 이야기를. 할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하지만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30해 동안 참아온 얼굴. 오빠가 죽어가는데도 병원 못 가고 제사 음식 썰던 그 모습.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30년간 시댁 제사를 강요하면서 친정 제사는 시집 온 내가 무슨 친정 제사냐고 하십니다. 오늘 새벽 엄마의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가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가 제사 준비를 망치느냐며 막았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부터 혼자 부엌에서 울면서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진도 첨부했다. 엄마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떨리는 손과 도마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선명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처음 30분은 조용했다.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건 학대예요. 신고하세요. 1시간이 지나자 공유가 시작됐다. 100개, 200개, 500개.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에 저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반대 댓글도 만만치 않았다. 시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이해해야죠. 요즘 젊은 것들은 효를 몰라요. 가족 일을 왜 인터넷에 올려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쯤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다가 온 게 분명했다. 엄마, 삼촌은요? 아직 의식 없대. 오늘 밤이 고비래.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가세요. 제가 할머니 말씀드릴게요. 안 돼. 할머니 더 화내시면 어떡해. 나는 휴대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게시글이 지금 1000개 넘게 공유되고 있었다. 엄마, 저 이거 올렸어요. 엄마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눈이 커졌다. 지훈아, 이거. 죄송해요. 근데 이건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댓글을 천천히 읽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게 웃었다.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는 평생 말 못했는데 내가 대신 말해줬구나. 엄마가 나를 안았다. 작은 몸이 떨렸다. 그때 거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지훈아, 당장 나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알았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이거 올렸어?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 미쳤구나.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동네 아줌마가 카톡으로 보내왔어. 우리 집 이야기가 인터넷에 났다고. 너 당장 이거 내려.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싫어요. 뭐? 할머니가 잘못하셨잖아요. 엄마도 딸인데 왜 친정 제사는 못 지내게 해요? 시집 온 내 엄마가 무슨 친정 제사야. 그게 전통이야. 그 전통이 잘못됐어요. 할머니가 다가왔다. 손을 들었다. 나를 때리려는 것 같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때리세요. 그럼 이것도 올릴게요. 할머니 손이 공중에 멈췄다. 떨리고 있었다. 너.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엄마가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지훈이는 잘못 없어요. 뭐? 내가 내 딸 편을 들어? 할머니가 엄마를 쳐다봤다. 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섰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댓글을 읽는 것 같았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봐. 나를 악마 같은 시어머니래. 학대범이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지훈아. 아니요. 할머니 잘못이에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는 소리가 컸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네. 엄마는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아빠가 퇴근했다.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지훈아, 내가 그런 글을 왜 올려? 엄마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도 가족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니지. 왜요? 잘못된 건 고쳐야 하잖아요. 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당장 내려. 아빠는 단호했다. 싫어요. 뭐?
할머니가 사과하실 때까지 안 내릴 거예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가족 평화가 중요한 거 아니야? 평화요? 엄마가 30해 동안 참아온 게 평화예요? 아빠가 말이 막혔다. 그때 동생 준혁이 퇴근했다. 상황을 듣더니 나를 방으로 불렀다. 누나,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잖아. 이해해야지. 그래서요? 할머니가 피해자였으면 왜 엄마한테 똑같이 해요? 그게 전통이니까. 전통이 사람을 괴롭히면 바꿔야죠.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가족이 중요하잖아. 이러다 집안 분위기 완전 엉망될 거야. 이미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준혁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게시글이 지금 3,000개 넘게 공유되고 있었다. 댓글이 500개를 넘었다. 온 가족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화내고 아빠는 실망하고 동생은 난처해하고 엄마만 내 편이었다. 나 혼자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고 있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힘내세요.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밤 10시쯤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손에 따뜻한 우유를 들고 있었다. 지훈아, 이거 마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대신 말해줘서.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말 못했는데 내가 해냈구나. 엄마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엄마와 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조용하지 않았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못 지냈는데.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려다 말았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추석 당일 오후 3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 정숙이 상석에 앉았다. 등이 꼿꼿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며느리 미라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을 계속 주물럭거렸다. 눈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다. 지우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 동욱이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서성거렸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막내 아들 준혁이 소파 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동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정숙이 말을 잘랐다.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라가 고개를 더 숙였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먼저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뭐? 엄마한테 사과요. 30해 동안 친정제사 못 지내게 하신 거. 나는 전통을 지킨 것뿐이야. 그 전통이 잘못됐다고요. 정숙이 소파 팔걸이를 탁 쳤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잘못됐다고?
내가 뭘 안다고? 할머니도 못 지내셨잖아요. 친정제사.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 나도 못 지냈어. 그게 어쨌다고? 그럼 왜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할머니가 힘들었으면 엄마는 안 힘들게 해주셔야죠. 세상이 원래 그래. 나만 당하고 며느리는 안 당하면 공평하지 않잖아. 지훈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를 내려다봤다. 그게 공평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상처의 대물림이에요. 할머니가 피해를 당하셨으면 그 피해를 끊으셔야죠. 왜 다음 세대한테 넘기세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작은 몸이었지만 기세가 대단했다. 내가 감히 어른한테. 동욱이 끼어들었다. 지훈아, 너무 심하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빠는 왜 가만히 계세요? 지훈이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매년 할아버지 제사 지내잖아요. 외할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근데 왜 엄마는 외할머니 제사 못 지내게 해요? 동욱이 말문이 막혔다.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게 원래요? 뭐가 원래예요? 준혁이 끼어들었다. 누나, 진정해. 다들 힘들잖아. 힘든 건 엄마예요. 30해 동안 혼자.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제사 음식 만들고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못 가고 오빠 기일에 울면서 절만 하고. 이게 맞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지훈아, 됐어. 안 돼요, 엄마. 이건 말해야 해요. 지훈이 다시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친정 부모님 제사 못 지내서 평생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주름진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다. 그건 후회하셨죠?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눈에 물기가 맺혔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갔다. 할머니,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제사 자체를 폐지하는 게 어때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정숙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뭐라고? 조상을 어떻게 해? 조상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되잖아요. 왜 꼭 음식 차리고 절해야 돼요? 그게 전통이야. 그 전통이 사람을 괴롭히면 바꿔야죠. 동욱이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아, 그건 너무 나갔어. 왜요? 뭐가 나갔어요? 지훈이 아빠 손을 뿌리쳤다. 아빠는 편하잖아요. 명절 때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면 되니까. 엄마가 다 준비하니까. 근데 엄마는요? 1년에 5번씩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아빠는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어요? 동욱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일이 바빠서. 핑계예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준혁이 일어났다. 누나, 이건 좀. 동생도 마찬가지잖아. 명절 때 뭐해? 게임하지. 엄마가 밥 차려주면 먹기만 하지.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지훈이 가족들을 둘러봤다. 우리 가족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쉬고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 제사 못 지내는데 아들은 다 지내고. 이게 공평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잠겼다. 어깨가 떨렸다. 나도 힘들었어.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 문상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재수 없다고.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삿날이면 전라도 쪽 하늘 보면서 혼자 절했어. 부엌에 숨어서.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거뒀다. 그래서 며느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만 당하고 며느리는 안 당하면 억울하잖아. 정숙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나도 피해자였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할머니.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그럼 왜? 왜냐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정숙이 지훈을 쳐다봤다. 할머니가 당하신 고통을 엄마한테 똑같이 하시면 그건 가해예요. 정숙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이라기보다 이제는 바꿔야 해요. 우리 세대에서. 거실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렸고 동욱이 부축했다. 나 좀 쉬어야겠다. 정숙이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문이 닫혔다. 미라가 일어나 방문 앞으로 갔다. 손을 문에 얹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다. 저도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문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욱과 준혁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드리웠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금씩.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할머니 방에 불이 켜졌다. 나는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같은 페이지를 10번도 넘게 넘겼다가 다시 돌아왔다. 똑똑.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목소리였다. 어머니, 물 좀 가져왔어요. 들어와.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작고 지쳐 있었다. 잠시 후 엄마가 나왔다. 내 방문을 열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 좀 보자신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내시려고?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할머니 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다. 베개를 반쯤 세워 기대 있었다. 옆에 물컵이 놓여 있었다. 앉아라. 할머니가 이불 옆 방석을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서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주름 사이사이가 더 깊어 보였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늙으니까 원래 이래. 할머니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지훈아, 너 내가 미우니? 아니요. 거짓말 마. 오늘 그렇게 대들었는데.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왜 엄마한테 그러시는지. 할머니도 힘드셨으면 엄마는 안 힘들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할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네. 할머니가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손이 떨렸다. 나는 1965년에 시집 왔어. 23이었지. 할머니 목소리가 멀어졌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친정은 전라도 순천이었어. 시댁은 서울이고 기차 타고 6시간 걸렸지. 그때는 고속버스도 없었으니까. 시집 와서 처음 1년은
참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었지. 할머니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러다가 2년째 되던 해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나는 당장 집을 싸서 친정에 내려가려고 했지. 근데 시어머니가 막았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초상집에 시집간 딸이 오면 재수 없다고. 망자도 편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래. 뭐라고요? 나는 울면서 매달렸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안 가냐고. 근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날 방에 가뒀어. 문 밖에서 빗장을 걸었지. 사흘 동안 나를 안 내보냈어. 그 사흘 동안 아버지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가 치러지고 하관이 됐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할머니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주름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남편한테 사정했지. 나 좀 보내달라고. 근데 남편도 어머니 말씀이라며 안 된다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 후로 3년이 지나서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셨어. 또요? 응.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문상은 가도 된다고 했어. 하루만 당일로 다녀오래. 나는 기차 타고 내려갔지. 친정집에 도착했는데 오빠들이 날 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라. 왜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왔다고. 불효녀라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냐고. 할머니 목소리가 잠겼다. 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어. 미안하다고, 딸이 불효했다고. 근데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고 오빠들이 날 밖으로 내보냈어. 나는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울었지. 어머니 빈소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다음 해부터 친정어머니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싶었어. 근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지. 시집온 내가 무슨 친정 제사냐고. 친정 제사는 아들이 지내는 거래. 며느리는 시댁 제사만 지내면 된대. 그래서요? 나는 몰래 절했어. 할머니가 천장을 올려다 봤다. 제삿날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 창문을 열었어. 전라도 쪽 하늘을 보면서 절을 했지. 어머니, 딸이 절 올립니다. 용서하세요. 제대로 효도 못해서 그렇게 30회를 혼자 부엌에서 절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머니. 그러다가 내 엄마가 시집 왔지. 할머니가 나를 봤다. 미라가 착했어. 정말 착한 며느리였지. 불평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요? 근데 난 미라가 부러웠어. 부러웠다고요? 응. 미라한텐 너라는 딸이 있잖아. 할머니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나한텐 아무도 없었어. 딸도 없고 아들만 둘이었지. 아들들은 장가가면 며느리 편이 되더라. 친정은 나를 불효녀라고 외면했고 시댁은 나를 며느리로만 봤고 나는 평생 외로웠어. 그런데 미라를 보니까 미라한텐 너라는 딸이 있더라. 내가 엄마 편을 들어주잖아. 나는 그게 부러웠어. 그리고 억울했어. 왜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미라는 딸 덕분에 위로받잖아.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미라한테도 똑같이 했어. 친정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친정일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나만 당했는데 며느리는 안 당하면 억울하잖아.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그건 알아. 잘못된 거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 말이 맞아. 상처의 대물림이야. 내가 당한 걸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거지. 근데 난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못했어. 나만 아픈 게 억울해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었어. 할머니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하다, 지훈아. 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 나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가해자가 됐구나. 나는 할머니를 안았다. 작고 마른 몸이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시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미라한테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할머니를 안고 할머니가 평생 혼자 견뎌온 외로움을 느끼며 지훈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물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함께 바꿔요, 할머니. 우리 가족부터 어떻게? 각자 부모님 제사는 각자가 지내는 거예요.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 제사 지내고 아들도 장인어른 제사 같이 지내고 그럼 전통은? 전통은 존중하되 불합리는 바꾸는 거예요. 제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구나. 할머니 손이 따뜻해졌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깨우쳐줘서. 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내일 엄마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 엄마가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가 나를 안았다. 꼭 안았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동지였다. 할아버지 기일이기도 했다. 아침 8시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동욱이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준혁이 쌀을 씻고 있었다. 물이 여기저기 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미라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지우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다. 정숙은 거실 탁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제사상이 차려졌다. 예전보다 간소했다. 과일 5가지, 나물 3가지, 탕국, 밥. 20가지가 넘던 음식이 10가지로 줄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담겼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섰다. 함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함께 준비한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다. 오후 2시 미라가 작은 보따리를 쌌다. 어디 가세요? 동욱이 물었다. 친정 어머니 산소 좀 다녀올게요. 나도 같이 갈게. 동욱이 차키를 집었다. 미라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봤다. 당신이? 당연하지.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고마워요. 미라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갈래요. 지훈이 가방을 메었다. 나도. 준혁도 일어났다. 정숙이 방에서 나왔다.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나도 갈게. 어머니도요? 응. 미라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차 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1시간을 달려 산에 도착했다.
미라가 산소 앞에 섰다. 30해 만이었다. 어머니, 미라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어요. 딸이 정말 늦었어요. 동욱이 미라 옆에 섰다. 함께 절을 했다. 장모님, 사위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미라를 친정에 자주 못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욱 목소리도 떨렸다. 지훈과 준혁도 절을 했다. 외할머니, 손녀가 인사드려요. 외할머니, 손자입니다. 정숙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돈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이 절을 했다. 깊게, 천천히. 미라를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딸이 부모님 찾아뵙게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미라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미라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지훈이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정숙의 친정 부모님 사진이었다. 온라인으로 찾아낸 옛날 사진을 복원한 것이었다. 할머니, 이것도 가져왔어요. 정숙이 액자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어머니, 60해 만에 보는 부모님 얼굴이었다. 정숙이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훈이 작은 제사상을 펼쳤다. 과일과 물 한 잔을 올렸다. 할머니, 절하세요. 정숙이 무릎을 꿇었다. 부모님 사진을 앞에 두고 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이제야 왔습니다. 정숙이 소리내어 울었다. 6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가족들이 조용히 정숙을 지켜봤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한참 후 정숙이 일어났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고맙다, 지훈아. 천만에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라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산소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주 와. 그게 맞는 거야. 저도 장인어른 산소 자주 모실게요. 동욱이 덧붙였다. 우리 집 규칙을 바꾸자. 준혁이 말했다. 각자 부모님 재산은 각자가 지내는 거. 며느리든 사위든 상관없이. 그리고 산소는 누구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좋은 생각이다. 동욱이 동의했다. 명절은 어떻게 해요? 지훈이 물었다. 명절은 함께 모이되 제사는 간소하게. 그리고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미라가 말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평범한 식사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따뜻했다. 밤 10시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SNS를 열었다. 한 달 전 올렸던 글에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었다. 수천 개의 댓글,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들. 지우는 새 글을 썼다. 한 달 전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후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절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30해 만에 처음으로 외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아빠와 남동생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 제사는 각자가 지냅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산소는 누구든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전통은 존중하되 불합리는 바꿨습니다.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마께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가족에게 배웠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말하세요. 바꾸세요.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 났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집도 해봐야겠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세대도 피해자였네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방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아직 안 자? 네. 방금 글 올렸어요. 엄마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천천히 읽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우리 가족을 바꿔줬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았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창밖으로 겨울밤 하늘이 보였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아직 안 자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와 나 사이에 앉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다. 지훈아. 네. 고맙다. 깨우쳐줘서. 할머니도 고마워요. 변해주셔서. 미라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미안해. 됐어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세 사람이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엄마의 거친 손, 내 젊은 손. 세 세대가 이어졌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로. 이제야 편안하구나.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60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 저도요. 엄마도 웃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딸이 된 기분이에요. 나도 웃었다. 별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듬해 봄 외할머니 산소에 개나리가 피었다. 3명의 여자가 산을 올라갔다. 83세 할머니, 58세 엄마, 32세 딸.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산소 앞에 섰다. 함께 절을 했다.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다. 세 사람이 미소 지었다. 상처는 끝났다. 치유가 시작됐다. 그리고 사랑이 이어졌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